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이달의 기대작을 소개합니다. 이 방송이고요. 오늘은 2월의 기대작 5편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네요. 2월 1일 수요일 정말 일이 많았는데 오늘 저녁에 녹음을 해서 바로 편집해가지고 2월 1일 안에 자정 전에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녹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마침내 극장을 소개합니다. 2017년 2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마포구 아현동의 복합문화공간 행하탕에서 열릴 저희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행하탕은 재개발지역 아현동의 50년 역사를 간직한 목욕탕인데요. 2016년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곧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지도 모를 이곳에서 저희 프로젝트 마침내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과 함께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의 환경과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기획한 첫 번째 프로젝트인 다큐멘터리 전시 상영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이 우리들의 멀티플렉스, 우리만의 정연관이 됩니다. 이름하여 마침내 극장 목욕탕을 지나야 입구! 마침내 극장에서는 감독들이 스스로 작품 맞춤형 극장을 만들고 각각의 작품을 상영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영관에서 작품을 다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로 꾸밀 예정인데요. 작품의 창작 과정, 감독의 사유 등이 이미지화 또는 청각화되어 작품과 함께 전시 진행됩니다. 2017년 2월 3, 4, 5일 장소는 애호개역 1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행하탕 뒤쪽 주택입니다. 기존 극장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페이스북에 마침내 극장을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다는! 2017년 첫 달 극장가에선 3편의 한국 영화 그리고 2편의 해외 애니메이션이 두드러진 흥행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텐데 그 한국 영화는 더킹, 공조, 그리고 마스터 이 영화들이고요. 비교적 일관된 색채의 범죄 액션물이었죠. 이런 영화들이 흥행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편의 애니메이션은 하나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모아나. 이 영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네요. 당초 기대를 모았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패신저스, 얼라이드,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이런 영화들은 엇갈리는 평가 속에 앞의 영화들에게 스크린을 내줘야 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재밌게 봤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상당히 안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망이다, 기대 이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해외랑 시차를 두고 개봉한 작품들이 해외에서 평가가 안 좋았던 경우에 한국에서 흥행을 좀 실패한 경우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크린 역시도 한국 영화, 더킹, 공조, 마스터 이 세 영화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배정이 된 부분도 있었죠. 다가오는 2월에는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컨택트, 문라이트, 그리고 사랑의 시대 이런 영화가 그 작품들이고요. 앞에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영화제 주요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죠. 그럼 정윤현, 시샘딸, 극장가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여기 기대작 5편을 추려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대작, 컨택트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로망스어에 대해 배워보죠. 무슨 재밌는 뉴스 있어요?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높이가 450m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SF의 탄생. 뱅크스 박사, GT 웨버 대령이요. 당신이 해석해줄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런 일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받은 게 언제죠? 지금도 포함해서요? 어떤 리뷰로도 부족하다. 빨리 알아내야 해요. 원하는 걸 뭔지, 어디서 왔는지. 다크나이트 이후 가장 영리하다. 믿어지질 않네. 이제 어떻게 되죠? 그들이 나타나요. 영화, 그 이상의 영화. 모두 몇 대예요? 12대요.
지구엔 단일 리더가 없으니까 한 곳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겠죠. 다시 들어가야 해요. 이게 위험을 자초하는 일인 건 알죠? 제대로 된 첫인사네요. 이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은 결국 우리 둘이에요. 해독했어요. 무슨 말이요? 무기를 주다. 난 통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오. 저들은 무기와 도구의 차이를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천재적이다. 중국이 우주선을 파괴하겠대요. 압도적이다.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릴 거요. 다른 국가들과 소통을 해야 해요. 협력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겐 15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들이 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 날 믿어요. 드니 빌레브 감독 컨택트 2월 2일 대개봉. 영화팬에게,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할리우드 키드에게 2월은 아카데미 시상식 시즌으로 기억됩니다. 어느덧 89회째를 맞은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권위 있는 영화상으로 자리 잡았죠. 오스카 트로피 뒤에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는 할리우드의 저력과 수상 과정 전반에 공신력을 기하는 운영위원회의 노력이 자리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컨택트는 올 아카데미 시상식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작품입니다. 작품, 감독, 촬영, 각색, 미술 등 8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죠.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쯤으로 불리는 전미 비평가위원회 작품상을 수상해서 주요 부문 수상 가능성도 한껏 높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 한참 전인 2일에 개봉일을 잡았는데 작품에 대한 입소문이 충분히 퍼졌다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혔던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를 감독한 드니 빌레브가 연출을 맡았죠.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전개, 돋보이는 촬영과 음향 등 종합예술로서의 영화의 장점을 한껏 살려온 드니 빌레브가 첫 번째 SF 연출을 시도해서 눈길을 끕니다. 지금 이제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연출자죠. 여기에 더해서 에이미 애덤스, 제레미 레너, 포레스트 휘테커 등 한국에도 잘 알려진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아카데미 각색상 유력 후보로 원작 역시도 SF 소설에 주어지는 각종 권위 있는 상을 죄다 휩쓴 명작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작은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로 전 세계에 날아든 12개의 쉘, 그들이 지구에 보내온 의문의 신호를 파헤치는 언어학자와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다뤘죠. 2일 개봉하는 이 영화를 보는 건 성공이 예견된 영화를 성공의 정점 이전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기대작입니다. 사랑의 시대입니다. 집에서 제일 먼 곳을 찾아볼래. 세계적 거장 더 헌트 감독. 이 크고 멋진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해. 우린 여기서 살 여력이 안 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살면 되지. 대저택을 상속받은 부부. 생활 규칙은 정했어? 아직? 같이 정해야지. 뭔가 커다란 걸 만들고 싶어. 그럼 난 찬성.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다. 이제 모두가 진짜 가족 같아. 남편은 요즘 어때? 나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그럼 그 여자도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그들에게 찾아온 위태로운 사랑의 시대.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 난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남의 인생에 대해 논하지 마. 여기 내 집이라고. 알아들어? 완벽하게 매력적인 영화. 남편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야. 자기 감정을 따를 권리. 그들의 사랑에 동의하십니까? 여기가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랑의 시대. 너의 이런 선택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 나는 그녀와도 같이 살기로 했다. 이 도발적인 카피가 눈길을 끄는 사랑의 시대는 한국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가 미처 나아가지 못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제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자 5과 여자 5의 공동체 생활,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로맨스, 결혼이란 제도를 뒤흔드는 감정과 이 감정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이 미묘한 물음을 던지죠. 감독은 셀레브레이션, 더 헌트를 통해 라스 폰 트리에를 잇는 덴마크의 거장으로 꼽히게 된 토마스 빈터베르그입니다. 더 헌트와 마찬가지로 감독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살려서 공동체 내부의 균열과 연대, 미묘한 감정과 느낌들을 담아냈습니다. 5명의 남자, 5명의 여자가 함께 꾸리는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담아내서 로맨스뿐 아니라 책임과 모험, 우정과 이기주의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고 전합니다. 주연한 트린디어움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배우 가운데 하나로 이 영화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 얼굴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펼친 열연으로 덴마크 여배우 가운데 최초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다고 하네요. 실제 출연한 배우들로부터 자연스러운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전 공동체 생활을 일부나마 경험하게 했다는 감독. 이 영화를 보는 건 빼다박은 삶을 사는 상당수 한국 관객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줄 겁니다. 2일 개봉합니다. 세 번째 기대작입니다. 그레이트 월입니다. 아주 먼 길을 왔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찾기 위해서. 왜 이곳에 왔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 당신들은 도둑이야. 방금 무슨 소리야? 세상엔 자네가 보지 못한 게 많아. 이 장벽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볼을. 맷 데이먼. 맙소사. 놈들이 원하는 게 뭐죠? 먹이. 인류의 운명을 건 같이 싸웁시다. 네가 영웅이 된 것 같아? 전쟁이 시작된다. 난 평생 탐욕과 신을 위해 싸웠어. 하지만 이 전쟁만은 지키기 위해 싸울 거야. 그레이트 월. 2월 16일 아이맥스 3D 대개봉. 중국을 대표하는 거장 장이머우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붉은 수수밭, 홍등, 귀주 이야기, 인생, 5일의 마중 등 숱한 걸작을 내놓으며 역사에 짓눌리는 인간과 삶을 이야기했던 거장이 이제 중국과 할리우드 자본의 합작 투자를 몰아받고 압도적인 규모의 영화를 연출했다니 어찌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미 합작으로 미국 대표 맷 데이먼과 윌렘 데포, 중국 대표 유덕화, 한국 팬을 노려서 아이돌 그룹 엑소의 루안까지 투입했죠. 정체불명의 적으로부터 인류를 수호하기 위해 뭉친 이들의 활약상을 그렸다는데 자본이 주도하고 사람이 뒤를 따르는 수많은 졸작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오래도록 기업되는 선례로 남아 중미 합작 블록버스터의 선봉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장기인 정통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틈틈이 블록버스터 연출에도 관심을 보여온 장이머우. 중국 영화가 나아갈 길을 다채롭게 모색해온 그의 새 도전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관심이 상당합니다. 홍콩과 프랑스, 한국 영화가 잘 나가던 시기에 비슷한 도전과 실패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무려 장이머우가 직접 연출을 맡은 만큼 호락호락한 영화는 아니리라고 기대합니다. 16일 개봉합니다. 네 번째 기대작, 재심입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이 직업이 그래.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순식간이야.
나 니네 회사에서 일 좀 하면 안 돼? 진짜 내 열심히 할게. 성과를 봐서 전에 파트너 변호사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알려줘야지. 나 아니잖아. 엄마 나 아니라고. 조현우 씨는 살인죄로 10년 만기 목욕하고 출소했습니다. 백철기? 아시는 분입니까?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 사건 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을 봐라.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나 네 변호사다 이제부터. 재심에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야 현우야! 법으로 뭐 할 수 있는데? 말해봐! 믿지 못할 거면은 애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시는 거예요. 왜?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열다섯 소년이 살인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소년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자백했고 용서해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년은 살인죄로 10년을 목욕하고 2010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그는 경찰의 폭행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명 약초노거리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33이 된 최아무개 씨는 지난해 11월 살인범이란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 판결을 진행한 재판부가 최 씨의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지 무려 16년,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지난 세월의 대가를 받아내야 할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강압조사, 재판부의 허술한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게 된 데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해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친 그의 활약이 있어 이 나라 사법부는 그 스스로의 오욕을 뒤집을 수 있었죠. 영화 재심은 박 변호사의 활약으로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약초노거리 살인사건 가운데서 약초노거리 살인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건 문제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의 감독 김태윤이 연출했고 정우와 강하늘 등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정우가 박준영 변호사를 모티브로 한 이준영 변호사 역을, 강하늘이 피해자 현우를 연기했습니다. 대기업 삼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전작 때보다 제작 여건이 훨씬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죠. 블랙리스트도 불거져서 방해 요소도 사라졌습니다. 한편 약초노거리 사건 무죄 판결에도 사건과 관계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건 담당 검사와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내린 판사와 재심을 기각한 판사들은 현직 판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번째 기대작, 문라이트입니다. 브래드 피트 제작. 제 이름은 샤이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편견을 깬 111분. 뭐가 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해. 그 결정을 남한테 맡기지 마. 우린 이런 영화를 평생 기다렸다. 넌 누구야, 샤이론? 난 나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문라이트 2월 22일 대개봉. 올 아카데미 시상식 다크호스로 꼽히는 문라이트가 시상식을 나흘 앞둔 22일 개봉합니다. 영화 팬들에게 생소한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었지만 아카데미에 앞서 열리는 유수의 시상식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며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특히 뉴욕, 시카고, LA 비평가협회상 주요 부문을 휩쓸며 다크호스를 넘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앞서 데이미언 셔젤의 라라랜드가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상을 몰아받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드니 윌레브의 컨택트와 베리 젠킨슨의 문라이트를 본 관객은
전혀 다른 예상을 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라이트는 베리 젠킨스의 세 번째 작품으로 전작과 무려 7년여의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를 본 이들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영상과 음악이 특출나서 관객을 시청각적으로 사로잡는다고 전합니다. 마약 중독자 어머니, 폭력과 가난이 일상적으로 파고드는 삶 가운데서 살아온 한 남자의 삶을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세 시점으로 나눠서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하죠. 노예 12년에 이어 3년 만에 후보에 오른 흑인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흑인 배우, 흑인 관련 영화가 단 한 편도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지 못하며 인종차별 논란이 부각됐고 설명이 필요 없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오스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 등 모두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있습니다. 배급의 난항이 예상되니까 보고 싶은 청자는 최대한 일찍 극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블랙리스트 5편의 기대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편의 기대작 저도 최대한 이제 좀 시간이 닿고 좀 여건이 닿는 대로 극장을 찾아서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객들 또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소모임 나오시면은 저희랑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소모임을 찾을 수 있고요.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일종의 문화공동체 생활을 꾸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간에 한번 광고가 나갔을 텐데 저희 똥멍청이님이 약간 주도하는 주도는 좀 그런가요? 참여하는 그런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같은 경우에도 2월 3일부터 5일까지 그 아현동의 행화탕이라는 좀 이제 영업하지 않는 목욕탕 인근 주택에서 일종의 멀티플렉스 영화제를 연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한국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한번 발굴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블랙리스트 2월의 기대작 5편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